안녕하세요. 움직임을 그렸다입니다. 오늘은 유만 관절학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공부하는 순서는 가로 발목뼈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발과 관계된 관절들의 구조와 기능, 가로 발목 관절, 가로 발목 관절의 안쪽 세로왈, 그다음에 안쪽 세로왈의 수동적 지지 기전, 그다음에 가로 발목뼈 관절의 평발, 비정상적으로 내려간 안쪽 세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로 발목뼈 관절의 관절 운동 형상학, 뒤정강근과 뒷침, 무부하 상태, 비체중지 상태, 스윙 페이스에 발에 일어난 능동적인 뒤침과 엎침을 고려해 봅시다. 다음, 다양한 부착 부위를 갖는 뒤정강근의 1차적인 발 뒤침 근육으로서 발 뒤침 근육이 뒤정강근, 장단지, 그다음에 긴 종아근이 있어요. 비교적 견고한 발꿈치 입방관절 때문에 발꿈치 안쪽 들림과 모음, 발의 가쪽 기둥을 안쪽 기둥 밑으로 끌어당긴다. 이러한 동작을 위해 중요한 중심점이 역할하는 곳이 바로 목말 발배관절입니다. 이 목말 발배관절은 발 뒤꿈치 당김, 발배뼈의 스핀과 발의 안쪽 세로화를 상승해 기하고 당김 동작 또한 볼록한 목말뼈 머리에 대해 오목한 발배뼈의 몸전면과 스프링되는 스핀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스핀 운동, 목말 관제, 이렇게 스핀 운동, 여기 이렇게 축에서 스핀 운동합니다. 가로 발목뼈 관절의 관절 운동 형상학, 긴 종아리과 엎침, 무부하 상태의 발에 일어나는 엎침의 움직임은 뒷춤에 설명했던 유사하지만 반대 방향의 운동 형상입니다. 그래서 긴 종아근은 당김은 발 안쪽 면은 하강과 가쪽 면의 상승을 돕니다. 가로 발목뼈 관절의 발의 안쪽 세로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림하시 안쪽 세로왈, 그다음에 가로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활은 부하를 받는 발의 안정성과 탄력성에서 중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안쪽 세로왈은 발 안쪽면 오목함에 이게 나타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오목한 특징을 갖고 있고 발등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발의 안쪽적인 부하지주 구조이자 충격 흡수 구조이고 안쪽 서로의 구조적인 기여하는 뼈들로서는 발 뒤꿈치뼈, 목말뼈, 발배뼈, 쐐기뼈 그리고 안쪽 3개의 안쪽에 발 허리뼈들이 있고요. 몇몇 결합 주지들이 안쪽 서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 모양이 없다면 예를 들어 달리기나 행군 동안 발에 적용되는 크고 빠르게 생산된 힘을 뼈에 갖고 있는 생리학적 체중 지지 능력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 통증과 더불어 무릎 통증, 엉덩관절 변형을 등 유발하며 즉 활 모양이 변형된 엎친 증후군, 즉 평발 같은 경우가 아래 다리와 넙다리 안쪽 돌림을 유발하며 자세의 병을 일으킵니다. 활의 모양은 우리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로 발목뼈 관절의 발의 안쪽 세로활에 연관된 결합 조직, 부하를 흡수하는 데 있어 활을 도와주는 부가적인 구조들로는 발바닥 쪽 지방덩이, 엄지발가락의 바닥 쪽의 바닥부에 위치한 종자뼈, 여기 종자뼈, 그다음에 얕은 발바닥 근막이 있습니다. 안쪽 사활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결합 조직들은 편안하게 서 있는 것과 같이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 또는 거의 정적인 상황 동안에 발에 역학적 지지를 제공하는 1차적인 제공자입니다. 이 결합 조직들이. 그래서 편안히 서 있는 동안에 정상적인 활 높이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활동되는 근력 활동은 비교적 적다는 것이고 발끝으로 서 있기, 걷기, 점프하기, 달리기 같이 더 크거나 동작 부호가 주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활이 스트레스 받게 될 때 확실히 높여준 수준의 근육 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낮은 부하를 가질 때는 이 수동적 지지기지만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요구될 때는 이 근육의 힘이 제공됩니다. 가로 발목뼈 관절의 발의 안쪽 세로활, 정리하자면 안쪽 세로활의 수동적인 지지 제공은 발바닥 쪽 지방덩이, 엄지 발가락의 바닥 쪽 바닥부에 위치한 종자뼈, 얕은 발바닥 근막, 안쪽 살의 능동적인 제공하는 근육은 뒤정강근, 긴 종아리 등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근육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세로활의 수동적 지지 기전,
목말 발배관절과 결합 조직은 안쪽 세로알의 쐐기도를 형성합니다. 이 목말 발배관절이 안쪽 세로알의 높이와 일반적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비근육성 조직들로는 발바닥 근막, 스프링인데, 그리고 첫째 발허리 관절입니다. 그다음에 발바닥 근막, 세 번째 발바닥은 안쪽 세로에 대해 1차적인 수동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밀 결합 조직은 발바닥과 발 양옆에 덮고 있으며 얕은 섬유와 깊은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넓고 두꺼운 깊은 발바닥은 또는 힘줄은 발꿈치 거치면 안쪽 들기에 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발바닥 근막은 안쪽 들기 압박 감사할 통증을 느끼며 족저 근막염 의심이 강합니다. 발꿈치뼈에 대한 조직과 경관 부착 부위에 출발하여 가쪽, 안쪽, 중심섬유로 나눠져 앞쪽 주행하다가 발에 있는 내저성 근육과 첫째 층에 덮여 있으면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발목뼈 관절 안쪽 사로의 수동적 지지기 전 발바닥 근막, 그래서 중심섬유는 발허리 뼈 머리 쪽으로 뻗어나가 발허리 발가락 관절들, 즉 바닥판들, 인대들, 그래서 발가락 굽힌 근육, 힘줄의 섬유집, 그다음에 발가락들의 바닥면을 덮고 있는 근막과 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능동적인 발가락 펴은 깊은 발바닥 근막의 중심섬유를伸장시켜 안쪽 세로의 장력을 더해줍니다. 발가락 끝으로 서 있을 때 또는 걷기 밀기 단계 후기 동안에 활의 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활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아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A는 정상적인 안쪽 세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막이 길어짐을 통한 체중을 적절히 분산하여 발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고 정상적인 아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 B는 비정상적인 안쪽 세로알로 과도하게 늘어난 근막이 체중을 분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고 족저 근막염, 평발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발끝 서기 또는 걷기 밀기 단계 후에 활의 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권향기 효과라고 해서 발허리 발가락, 이게 발허리 발가락이죠. 이 발허리 발가락이 환자들이 완전 펴 이렇게 올라가면 펴이겠죠. 발허리 발가락의 펴면 깊은 발바닥 근막 중심의 섬유들이 신장시켜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신장시켜 안쪽 세로알의 장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겠죠. 장력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안쪽 세로알을 아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림 A처럼 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권향기 효과라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같이 이게 발허리 발가락의 첫째 엄지 발허리 발가락의 중심축이고요. 여기 근막입니다. 그래서 근막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당기면서 이 근막을 팽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발허리 발가락이 익스텐션, 발등 굽힘하면 이 근막이 팽팽해지겠죠? 팽팽해지면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발허리 발가락, 엄지의 발허리 발가락을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와 똑같은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발허리 발가락이 익스텐션, 그래서 엄지, 발등 굽힘을 하면 이 발바닥 근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당기면서 팽팽해집니다.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아치가 높아가는 효과를 권향기 효과라고 합니다. 안쪽 사료알의 수동적 지지기 전, 체중 압력과 안쪽 사료알의 기능.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 체중은 목말 발배관절 영역 근처의 발을 통과하게 지나갑니다. 체중 부하는 안쪽 사료를 통해 앞쪽과 뒤쪽, 이렇게 앞쪽과 뒤쪽 분산되고 결국에는 뒤꿈치와 앞꿈치, 발 허리 영역에 지방덩이와 두꺼운 진표를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발 뒤뷰는 발 앞에 받는 압력이 약 2배입니다. 여기가 더 2배 받고, 그래서 발 앞의 평균 압력은 대개 여기로 갈 때 대개
둘째와 셋째 발허리 뼈 머리 영역에 가장 크게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발허리 발가락 영역에 굳은 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단의 근거가 되겠죠. 서 있는 동안 체중은 목말뼈의 아래쪽에 밀어 안쪽 세로를 하강시킵니다. 그래서 안쪽 세로알의 수동적 지지기전, 체중 압력과 신장된 결합 조직, 신장된 결합 조직에서 발생된 장력은 부하에 적응하여서 약간 늘어난 반탄력 결속막대를 적용하여 활에 약간 하강만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체중을 느끼기 위하면 아까 말처럼 앞부랑 뒤부랑 분산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된 결합 조직, 그래서 특히 깊은 발바닥 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러스트 삼각형 모양의 하중 지탱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럼 작용한 결속막대는 체중 지지를 하고 흡수한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는 깊은 발바닥 근막은 안쪽 세로알의 높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발바닥 근막의 절단은 활의 경감을 25% 정도 감소시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 발목뼈 관절의 안쪽 세로활의 수동적 지지기전, 보행과 안쪽 세로활, 활에 눌리는 동안, 즉 입각기, 한다리 지지기 등 발 뒤부는 일반적으로 몇 도 정도 엎침됩니다. 엎침되면 당연히 활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발꿈치뼈가 정강뼈에 대해서 가쪽 들림, 그러면 엎침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또한 한쪽 발의 체중 지지가 함에 따라 다른 쪽 발은 체중 지지 않게 되죠. 비체중 지지 상태, 스윙 페이스, 탄력적으로 유연한 활이, 즉 활이 높이가 높아지겠죠. 부하를 주기 전에 다시 높이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각기, 보행 유각기, 스윙 페이스. 발꿈치뼈는 원래 중심 위치로 돌아오면서 약간 안쪽 들림이 되는데 이거는 다시 충격 흡수 기능을 반복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뒷침된다는 거죠. 안측 들림된다면. 그래서 안쪽 세로의 높이와 형태는 그림에서 14.29에 있는 이 그림 A 다시 유각기 동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쪽 뒷림되고 뒷침됩니다. 스프링 묘사된 결합 조직들에서의 수동적 제한에 의해 주로 조절됩니다. 수동적 지지기전 아까 결합 조직, 특히 발바닥 근막이라고 그랬죠. 근육인 2차적인 지지선은 편안히 서 있는 동안 능동적인 근육 지지는 비교적 작고 다양하며 예를 들어 자세의 흔들림 조절, 두 다리 지지기에서 한 다리 지지기로의 전환, 무거운 부하의 지지, 특히 과신장되거나 약화된 결합 조직의 활에 대한 고유 지지 결혈 상황이 발생하면 2차적인 지지기선인 근육이 고려될 것입니다. 즉 결합 조직이 과신장되거나 약화되면 2차적인 근육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가로 발목뼈 관절의 편평발, 비정상적으로 내려간 안쪽 세로를 말해보겠습니다. 편평발의 정의와 원인과 증상은 편평발은 평발은 안쪽 세로의 만성적으로 내려가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바닥 근막 스프링인데 뒤 정강근 힘줄의 과신장, 찢어짐 또는 약화가 결합된 발 중간부나 발 앞부, 몸쪽 발앞부의 영역에서 관절의 느슨함을 초래한 결과로 생깁니다. 그래서 목말 및 관절은 발 뒤부에 과신장된 박구비 자세, 그래서 가쪽 들림, 그다음에 벌림, 발꿈치뼈가 중간선에서 멀어지는 가쪽 들림을 유발해 에서 과도하게 엎침됩니다. 그 외에도 발 앞부는 흔히 과도한 벌림 상태가 됩니다. 즉 펴진 발가락이 생깁니다. 넓어진 발가락. 그래서 펴진 발가락을 말하며 그다음에 내려간 목말뼈와 발배뼈는 신발 내부에 말찰되어 피부에 굳은 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평발은 가신 분은 일단 안쪽 기둥도 굳은 살이 많이 생기고 발허리 발가락에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큰 압력으로 인해서 굳은 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편평발의 관찰, 그림에서 보듯이 비그림에서 보듯이 평평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은 이렇게 넓어지죠. 다 꽉 차 있죠, 발이 그림이. 근데 여기는 정상적인 발은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자국에서 나타난 발 중간부 영역, 여기 발 중간부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넓어짐, 발 앞부의 과도한 벌림과 같이 정상적으로 활이 지지하는 관절들에서의 과도한 느슨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연한 발을 나타내는 거죠. 중간 정도는 또는 심각한 평평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의 통에 부하가 지지하고 분산한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평발과 근육의 능동적 힘은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에서 능동적 힘들이 과신장되거나 약화된 결합 조직, 특히 근막에서 발생되어야 할 장력이 결여돼서 보상하기 위한 요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능동적 힘들이 발산하는 거죠. 이 결합 조직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아치를 만들지 못하거나 체중을 분산하지 못하는 능력이 발생하면 이 근육의 힘들이 동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저한 근육 활동은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발과 종아리의 통증, 뼈 가시, 그리고 발바닥 근막의 비후염증을 포함한 피로와 다양한 과사용이 증상을 기여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내려간 안쪽 세로활, 즉 평발. 그래서 평발은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강직성 평평발, 유연성 평평발. 강직성 평평발은 체중이 부과하지 않은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도 활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은 주로 발목뼈 융합, 즉 가쪽 들림 상태에서 고정된 발꿈치뼈와 목말뼈의 부분적인 융합과 같이 뼈와 관절의 형성 이상의 선천적인 것이며, 또한 평평발의 견직성 마비로 인한 어떤 근육의 과다한 당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의 당김, 아니면 뒤 정강근의 당김 같은 걸 말할 수 있겠죠. 아까 강직성 평평발 말했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유연성 평평발, 좀 더 흔한 상태에 내려간 활이며 정상적인 사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평발입니다. 부하가 주어지지 않을 때, 즉 비체중지지 상태에서 안쪽 세열한 정상이며, 체중지지 상태, 걸을 때는 활이 과도하게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평발은 국수적인 지지 제공하는 결합 조직이 느슨함, 활이 지지한 살 수 있는 근육들에 의해서 광범위한 약화, 통증 또는 발의 과도한 엎침을 유발하는 보상적 기전과 흔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발에서는 수술적 중재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치료는 대개 보조기 제공, 투구화된 신발 사용, 그리고 발과 다리 전체에 걸친 근육들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이 스윙이 일반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봤지만 근육지만 여기 그림에처럼 장단직은, 뒤 정강근, 긴 종아리 있는데요. 보통 뒤 정강근하고 장단직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쪽 들림을 유발하고 엎침을 유발하기 때문에 긴 종아리보다는 장단직은 뒤 정강근을 많이 운동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는 목말밑 관절과 가로 발목뼈 관절의 결합된 작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